DJ 철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세가 된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6개월 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저를 15년간 괴롭혔던 상사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는 2009년에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간 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부장이 김철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철민 부장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만 유독 심하게 굴었거든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저한테만큼은 정말 지독했어요. 첫날부터 그랬어요. 최동훈, 너 대학 어디 나왔냐? 아, 지방대학이구나.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10배는 더 노력해야 할 거다.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김 부장은 저에게만 일을 10배는 더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한 장 쓸 일을 저한테는 10장씩 시켰고 회의 준비도 혼자서 다 하게 했어요. 야근도 저만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저만 11시까지 남아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김 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동훈아,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능력 없는 놈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지. 15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승진도 계속 늦춰졌고 연봉도 동기들보다 훨씬 적었어요. 김 부장이 인사평가를 나쁘게 줬거든요. 2023년쯤부터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기획서를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찢어버렸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기획서를 어떻게 가져와? 중학생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저를 무릎 꿇고 앉게 했어요.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에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미리 알려준 자료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미팅이 진행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 부장이 일부러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던 거였어요. 동훈아,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어. 사표 쓸 생각해봐라.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세금 대출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하고 있어서 쉽게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에 우연한 기회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준비를 하면서 오래된 직원 명단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1990년대부터의 모든 직원 명단과 인사 기록을 다 봐야 했어요. 그런데 김철민 부장의 1995년도 입사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생년월일이 지금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김철민이 아니라 김성철로 되어 있었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김 부장이 1998년에 갑자기 퇴사했다가 2000년에 김철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입사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상해서 인사팀에 문의해봤더니 담당자가 조용히 말해주더군요. 그거 조용히 해. 김 부장이 옛날에 문제 일으켜서 이름 바꾸고 다시 들어온 거야. 윗선에서 덮어준 거라고 들었어. 궁금해서 더 파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김철민 부장의 본명은 김성철이었고 1998년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성희롱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해서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당시 김성철은 사장의 조카였기 때문에 조용히 덮어지고 그냥 잦은 퇴사 처리가 됐던 거예요. 2년 후에 이름을 바꾸고 학력도 위조해서 다시 입사한 거였어요. 물론 사장이 도와준 거죠. 더 놀라운 건 김 부장이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3번이나 회사를 옮겼는데 모두 성희롱이나 폭력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김 부장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입사할 때 이력서를 다시 보니까 제 대학 동창 중에 김 부장이 성추행했던 여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정미라 씨였는데 저와 같은 과 선배였어요. 김 부장이 저를 보자마자 정미라 씨가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완전히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거였죠. 김 부장의 과거를 알고 나니까 더 파고 싶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김 부장은 결혼을 3번 했어요. 모두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당했고요. 현재 부인도 김 부장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김 부장은 도박 중독자였어요. 강원랜드에서 수억 원을 잃었고 사채까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돈에 쪼들려 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하고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갔던 거예요. 15년 동안 약 5억 정도를 빼돌렸더라고요. 김 부장은 세무서에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었어요. 소득을 축소 신고해서 탈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김 부장은 다른 회사 기밀을 빼내서 경쟁사에 팔고 있었어요. 산업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증거를 모았더니 A4 용지로 200장이 넘었어요. 김 부장은 그냥 범죄자였던 거예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김 부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한 거죠. 먼저 회사 감사팀의 익명으로 김 부장의 횡령 증거를 제보했어요. 동시에 국세청에는 탈세 증거를, 검찰에는 산업 스파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김 부장이 성추행했던 피해자들을 찾아서 연락했어요. 그분들도 15년이 지났지만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김성철을 제대로 처벌할 기회가 왔어요. 저희가 함께해요. 피해자 3명이 모여서 집단 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2024년 6월 드디어 모든 게 터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감사팀과 수사기관이 와 있더라고요. 김 부장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됐고 검찰에서는 횡령, 탈세, 산업 스파이, 성추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결과 김 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배상금으로 10억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가족들도 모두 떠났어요. 부인은 이혼 소송을 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김 부장이 없어진 후 제 직장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부장님은 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셨어요. 그동안 김 부장이 저를 못하는 직원으로 만들어놨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승진도 바로 됐어요. 연봉도 대폭 올랐고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회사에서 김 부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당한 피해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억을 지급해 주셨어요. 또한 제가 모은 증거들이 회사 내부 비리를 대대적으로 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 부장과 연루된 다른 임직원들도 모두 처벌받았고 회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는 회사에서 특별상도 받았어요. DJ 철이님,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15년간 참았던 게 이렇게 한 번에 풀리니까 정말 속이 시원해요. 악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김 부장은 지금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동훈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한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결국 완벽한 승리를 거둔 최동훈님. 정말 대단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그 증거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문학살롱의 DJ 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